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 행을 색상을 변경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리스트 박스가 있어서 이제 행이 총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있어서 VR을 정지하기 위한 불리언 컨트롤 하나 있겠는데요. 이 리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특정 행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우선 처음 선택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선택한 거는 빨간색을 유지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선택한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도록 운영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다른 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선택된 거는 색상이 흰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한 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순으로 선택하는 행마다 색상이 바뀌게 운영하는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되면은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VI를 운영과 관련돼서 초기화를 하는 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부분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값을 1차원 배열의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셀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서브 VI가 하나 있어서 서브 클리어 리스트 박스.v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리스트 박스에 대한 참조 번호를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포루프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이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행이 5개이기 때문에 포루프를 5번 반복 수행을 해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선택 행에 대해서 선택한 행의 셀의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즉 이전 컨디션이 어떤 행이 선택된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표시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5개의 행에 대해서 색상 정보를 흰색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VI를 운영을 할 때 글로벌 변수로 count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selected row라고 하는 2개의 글로벌 변수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글로벌 변수의 count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값 변경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count 값이 0과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0과 같은 경우는 케이스 구조에 보면은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 표시된 것처럼 리스트 박스에서 하나의 행을 선택한 경우에 대한 코드를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드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카운트 값을 1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1 증가된 값을 카운트 값에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선택하고 나서 두 번째 선택하시게 되면은 카운트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하나의 행을 선택한 경우와 그 다음에 2개의 행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하나의 행에 대해서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리스트 박스의 값 변경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 값에 대해서는 1차원별 형태로 나오게 되겠는데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이 내가 선택한 행의 인덱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선택했다 그러면 0이 되겠고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가 0인 경우의 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러면 이 값이 선택 행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 클리어라고 하는 서브 VI를 한번 운영을 해서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색상 정보를 다 초기화를 해준 다음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 선택 행에 대해서 선택 색상 정보를 빨간색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선택 행 같은 경우는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출력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 값을 selected row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에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실제 값 변경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전에 선택된 값 정보를 알아야지만 그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selected row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에 이 값을 인덱스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겠고요. 자, 여기에서 두 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 리스트 박스의 프로퍼티 노드 속성은 자,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에 지금 4가지 속성을 인가해줬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액티브 로우에 대해서 selected row 값을 인가하고 그 선택된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별 인덱스 함수의 출력값 같은 경우는 현재 선택한 행의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 파란색으로 표시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카운트 값은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운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케이스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2개를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한 행은 빨간색, 현재 선택한 행은 파란색으로 계속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 행 색상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Ctrl S를 눌러주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놓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Ctrl C, 자, Ctrl V 복사하시겠고요. 자, 서브 클리어 자, 리스트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글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메인 VI를 먼저 자, 보시면은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볼 텐데요. 자, NXG 스타일에서 자, 리스트 테이블 앤 트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리스트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행을 자, 4개 자, 5개까지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자, 전체 선택하시겠고, 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값을 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AA 자, 두 번째 행은 BBB 자, 세 번째는 CCC 그 다음에 DDD 자, 에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우선 메인 VI 코드 같은 경우는 자, 하나의 화일루프가 있겠고요.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컨트롤을 가져다 두도록 하겠고, 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값을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리스트 박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새 값으로 하시겠고, 관련된 케이스에 리스트 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 실행하시겠고요. 자, 클릭하시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행에 대한 자, 인덱스 값을 0부터 1씩 증가하는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자,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속성을 하나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선택 모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리스트 박스의 값이 자, 원소로 표시가 됐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아이템만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아이템을 선택하기 원하기 때문에 1 또는 그 이상의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자, 1차원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 새 값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실행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그 원소 값이 내가 선택한 인덱스 값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자, 카운트 값을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카운트 값에 대해서는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자,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하나 더 불러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 라벨을 자, 카운트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자, 인테저 32bit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셀렉티드 로우가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은 자, 형에서 인테저 32bit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글로벌 변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서브 VR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클리어 리스트 박스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브 VR을 만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부분을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서브 클리어 자, 리스트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자, 에라 출력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자, 생성에 자, 참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참조에 대해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리스트 박스라고 하겠고요. 이 관련 거를 자, 잘라내게 하시겠고요. 자, 서브 VI를 가셔가지고 자, 블록 다이그램에 자,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블록 다이그램에서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겠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는 바이패스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자,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이론을 살펴보면은 이론에서 자, 이게 보면은 자, 동일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포르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는 그대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포르프를 하나 자, 불러오도록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자, 이 부분을 좀 내려주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프로퍼티 노드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에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리스트 박스에 대한 자,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속성을 줄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선택 행을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활성행에 대해서 활성행 번호를 자,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활성행에 자, 셀 배경 색을 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면 자, 이렇게 이제 숫자형 상수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자,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색 상자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셔가지고 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저는 흰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 초기화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for는 지금 지금 5개의 행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터널 모드는 마지막 값으로 하겠고, 자, for는 자, 하드 코딩을 해서 5번 반복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주석으로, 자, 프로퍼티 노드 속성을 제가 2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자, 활성행의, 자, 활성행 번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쓴 거는 뭐냐면, 자, 활성행의, 자, 셀 배경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자, 흰색으로 다 초기화하겠다 의미가 되겠죠. 자, 코드를 좀 채촉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배치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커넥터 패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패널 왼쪽 상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사이즈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시 자, 메인 VI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우선 서브 VI를 불러와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구조에서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자,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도,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카운트 값을 제가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자, 보면은 선택 색에 대해서, 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한번 상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색 상자 상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 흰색으로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서, 자, 지금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 여기서 데이터 처리해서, 자, 원소 삭제로 하시면 이제 빈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서,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처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화가 돼서 전부 5개의 행이 다 흰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실제 리스트 박스를 선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값에 대해서 우선 여기서 보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리스트 박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게 읽기로 하시겠고요. 자, 비교 카테고리 가셔서 0과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0과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자, 한 번 선택한 경우, 2번 선택한 경우에 나눠서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새 값을, 자, 인가해주고,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에 대해서 서브 다이그램 라벨 표시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를 선택한 경우, 지금 카운트 값이 0인 경우는 이제 하나를 선택한 경우가 되겠고,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2개를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카운트 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자,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증가한 값을, 자, 글로벌 변수의 카운트 값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 값을 인가해 주시는데, 자, 리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이상의 원소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는, 자, 1차원별 형태로 얻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뽑기 위해서, 자,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인덱스를, 자, 0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겠고, 자, 이 값을, 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 박스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하시겠고, 우선 기존 값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5개 행에 대해서 우선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활성행에 대해서 활성행 번호를 선택하시겠고, 그 다음에 선택행의 색상 정보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를 자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고, 자 그리고 글로벌 변수를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셀렉티드 로 값을 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을 자 참조해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 선택 색에 대해서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마저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한 경우는 자 이전 값을 자 참조를 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리스트 박스를 하나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복사하시겠고, 자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자 프로퍼티 노드 속성을 4개를 인가해 줄 텐데요. 자 활성행 번호를 하나 또 하시겠고, 이번에도 자 선택 색을 자 지정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앞서 이제 글로벌 변수 값 이거를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이전에 선택한 값을 자 읽어오시겠고, 그래서 그거를 활성행 번호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선택 색에는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겠죠. 빨간색.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선택 색이 아니고 활성행의 행 배경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액티브 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택한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택 색에 대해서는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카운트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카운트 값이 0, 1, 0, 1 하기 때문에 자 카운트 값이 0인 경우는 이제 그 리스트 박스에서 하나만 선택한 경우가 되겠고, 자 0이 아닌 경우는 두 개를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제 빨간색이 되겠고, 자 이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셀렉티드 로 값은 0이고 카운트 값이 1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의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자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세 번째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선택된 색상은 다 흰색으로 바뀌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선택한 행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 또 파란색. 자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 박스에서 두 개의 색상을 내가 선택한 위치에 대해서 색상 정보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매칭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